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호주 가족 초청과 관광 비자 체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 표면적으로는 다 같이 호주에 머무는 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건도 권리도 제한도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정착한 경우 부모님이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의 길로 고민하게 되죠. 하나는 부모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가족 초청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 비자를 주기적으로 받아가며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조건, 장단점, 비용, 체류 기간, 제한 사항, 장기 정착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뜯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이 누구에게 더 적합할지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족 초청 이민, 즉 호주의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자녀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님을 초청하여 호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컨트리뷰터리 페런트 비저 SUBCLASS 143입니다. 이 외에도 에이지드 페런트 비저 804, 템퍼레리 페런트 비저 870 등 다양한 부모 관련 비자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SUBCLASS 143입니다. 이 비자는 말 그대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즉, 한번 발급되면 호주에서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실질적인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호주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밸런스 오브 패멀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자녀 중 절반 이상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초청자 즉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재정 보증금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약 2만 호주 달러 수준이며 이는 부모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가 건강검진과 범죄기록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중대한 질환이나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관광비자 체류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호주 관광비자는 말 그대로 여행이나 단기 방문 목적의 비자입니다. 정식 명칭은 비지터 비저 SUBCLASS 600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일반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인 ETA를 통해 간단히 입국할 수도 있지만 60대 이상의 부모님이 장기 체류를 희망한다면 보통 SUBCLASS 600을 신청하게 됩니다. 관광비자는 신청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영어 점수, 소득 증명, 건강검진 등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즉시 입국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손주를 보기 위해 이 비자를 활용해 호주에 오십니다. 문제는 이 비자가 체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광비자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장기 체류의 불확실성입니다. 최대 12개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출국 후 재입국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비자 연장이 계속해서 승인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관광비자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민성이 비자 남용 방지 차원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9개월 이상 관광비자로 호주에 체류한 뒤 재입국을 신청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비자는 어떤 형태의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필수로 사설보험을 들어야 하며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물가가 높은 호주에서 병원비, 약값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으며 공공지원이나 주거지원도 일절 없습니다. 그럼 두 방법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체류 안정성입니다. 가족 초청은 일단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이므로 무제한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관광비자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을 반복하며 체류를 이어가는 것은 부모님 나이에 비춰볼 때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두 번째, 비용입니다. 가족 초청 비자는
정부에 내야 할 신청비만 약 4만 8천 호주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4,200만 원 이상이며 건강검진, 서류 번역, 이민 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의료비 절감 효과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이득입니다. 반면 관광비자는 신청비가 150달러에서 365달러로 저렴하며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 비용, 생활비, 출입국 항공권 등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며 장기 체류 시 누적 지출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 서비스 접근입니다.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호주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료, 응급실, 수술 등이 무료이거나 저비용으로 제공됩니다. 관광비자 소지자는 공공의료 이용이 불가하며 사설보험을 들어도 커버가 제한적입니다. 예기치 않은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류 중 활동 가능성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자는 합법적인 노동도 가능하며 운전면허, 은행 계좌, 부동산 임대, 교육 수강 등 사실상 시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체류자는 노동 불가, 공공서비스 제한, 이동의 제약이 따릅니다. 다섯 번째, 영주권으로의 전환 가능성입니다. 가족 초청은 영주권 자체를 목표로 하는 비자입니다. 관광비자는 영주권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관광비자로 입국 후 가족 초청을 신청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민성은 이를 악용으로 판단해 거절하거나 추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자 전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가족 초청 비자를 통해 정착하면 마음 편하게 손주를 돌보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언제든 돌아가야 한다는 불안감, 출입국 통제의 위험, 기약 없는 재신청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가족 초청 비자는 자녀가 정식으로 호주에 정착했고 재정 능력이 있으며 부모님도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비용이 크지만 그만큼 삶의 질과 안정감이 높습니다. 관광비자는 자녀가 아직 정착 초기이고 부모님도 한번 살아볼까 하는 탐색적 접근이라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개월 동안 손주를 돌봐주고 귀국하는 용도라면 관광비자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관광비자는 임시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영구적 체류 수단이 아니며 남용하면 비자 거절, 강제 출국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5년 기준 호주 정부는 관광비자 장기 체류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모가 연속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실질적으로 호주에 사는 것처럼 보일 경우 비자 거절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 초청을 정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 체력과 감정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주 가족 초청 이민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영주권, 의료 혜택, 정착 안정성, 법적 권리에서 확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관광비자는 단기 체류에 적합하며 신청이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장기 체류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상황, 재정 상태,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직업 안정성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막연히 비자 이름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맞춤형 경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절차와 실제 사례 그리고 비자 발급 이후의 실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